자, 5장에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가보죠. 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에 유효 요건을 갖추면, 자,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면 계약으로 바꾸려고 그랬죠. 초학자들은 법률행위는 우리가 계약하고 단독행위가 있는데 예외니까 원칙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으로 바꾸면 돼요. 계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니면 계약에서 가장 많이 매매 계약으로 바꾸려도 돼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성립을 했어요. 성립해가지고, 자,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라 그러죠. 유효. 이게 원칙입니다. 유효라는 것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같은 말은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바로 권리 의무잖아.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걸 유효라 그래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이 효력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요. 무효와 취소. 예외죠, 예외. 자, 무효는 효력이 없다. 한자로 쓰면 이게 유효. 처음부터 한자입니다. 효력이 있다. 무효는 없을무.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으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취소는, 자, 유효와 무효 중간이야. 취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취소한다는 말을 하기 전, 취소 전에는 아직은 유효해야. 취소 전까지는 일단은 일응 유효합니다. 근데 취소한다는 말을 하면 취소 후부터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는 걸 소급적 무효가 됩니다. 소급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소급입니다. 소급적 무효가 됩니다. 여기 총칙에서 이제 유효, 무효, 취소 이런 말이 나와.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는 계약의 해제라는 개념 배웠죠?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계약을, 자, 아직은 유효하지만 해제가 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 게 계약 해제라고. 이거는 계약에서만 사용합니다. 계약법에서 배우죠? 계약의 해제. 여기서는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 취소. 계약 해제가 또 있어요. 이거는 계약법에서 배웁니다. 자, 그럼 이제 취소는 우리 배웠어요. 취소 사유 세 가지 기억납니까? 까먹었죠, 그죠? 취소 세 가지. 기억나요? 뭐죠? 제착사병,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사기강박. 이 세 가지만 취소입니다. 취소 세 개밖에 없어.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였다. 착오 예언사 표시, 사기강박이죠. 유효가 이제 99%가 유효고, 무효는 한 20개 정도 돼요. 제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가보죠. 서술에서 양갈 1번에 무효와 취소의 구별. 자, 그런 점은 아직 뭐 안 봐도 좋아. 동그라미 1번 볼까요? 무효는 1번. 특정인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처음부터 그러면 1월 1일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게 무효입니다. 2번,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무효 주장할 수 있다. 3번, 자, 3번, 시간 경과에 의해서 효력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입니다. 다음 4번,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자, 반대, 이에 비해 취소는 1번 줄 거세요. 취소는 1번.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하나 취소권자가 취소한 후 취소를 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취소해야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이 취소권자가 취소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 다음 3번.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법률의 확정적 유효가 돼요. 이게 나중에 나와 제척기간 경과입니다. 그 다음 4번,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자, 2번대로
파란 색깔 2번 법률행위 이제 무효 갑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효력이 없는 거죠. 자, 양간 1번에 무효의 의. 자, 우리 대표적인 무효. 우리 사회질서 위반 같은 경우죠. 이런 게. 자, 갑과 을이 1월 1일 날 이 가옥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1억이. 이 매매 계약이 무효다. 자, 무효는 효력이 없는 거죠.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으니까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없죠. 을은 대금 안 줘도 되죠. 이게 무효죠.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게 무효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 무효란 당사자가 의혹한 법률 효과 줄거세요. 법률 효과 그러면 권리와 의무. 우리 총칙에서 법률 효과란 말이 나오면 권리와 의무 바꿀 줄 알아야 돼. 권리 의무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즉 1월 1일 당시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무효라 그래요. 자, 무효는 처음부터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걸 무효라 그럽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양거리 2번 무효효과, 무효효과 조심하고 무효효과. 자, 무효는 자 처음부터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저 두 개 나야 되겠죠. 이 계약을 이행하기 전, 계약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의무가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는 2번입니다. 계약을 이행 후야. 자, 만약에 갑이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을 앞으로 등기가 넘겼어요. 자, 소유자 을 등기해 줬다. 을은 또 매매대금 1억 지급했다. 자, 이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걸 받아. 이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행 후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자, 기억하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률행위 같은 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줄거세요. 이행 전에는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심표.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을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같은 말이에요. 을은 의무고 갑은 청구권이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103조 배웠죠? 103조 불법 원인급여죠. 첩계약, 도박계약. 다만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해 적으세요.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03조 첩계약이나 도박계약은 이미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자, 밑에 판례에서 그 동그라미 1번 판례는 기억합니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애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줄거세요. 까만 색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 효과 침해에 따른 줄거세요. 손해가 없기 때문에. 자, 무효인 법률행위를 에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파란 색깔 2번 내려옵니다. 무효의 종류. 자, 1번에 앞에 게 이제 원칙입니다. 절대적 무효. 원칙이라 적으세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 상대적 무효는 예외. 절대적 무효, 원칙, 상대적 무효, 예외. 자, 문제 절대적 무효는 모든 사람이 무효 주장할 수 있는 무효입니다. 길거리 가는 아무나 다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고, 잘라주고, 상대적 무효는 법률행위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나
줄거세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 상대적은 두 개밖에 없어요. 거기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죠. 거기 예 비진의 표시가 107조 무효인 경우, 통정의 표시 108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죠. 두 개밖에 없어요. 절대적 무효는 아니라 상대적 무효는 107조 비진의 표시 무효, 108조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다음 2번 전부 무효 원칙, 일부 무효 예외입니다. 전부 무효가 원칙, 일부 무효가 예외. 자, 밑에 양갈 1번에 전부 무효의 원칙 나오죠. 자, 거기에 137조 법조문 보세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전부 무효의 원칙입니다.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일부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즉 계약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일부 무효가 예외입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한번 보죠. 자, 여기 갑니다. 자, 갑이 을에게 이 토지와, 자, 갑의 땅입니다. 갑의 토지와 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같이 매매를 했어요. 항상 기억할게.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하고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 등기해. 그러니까 두 개의 부동산을 갑이 판 거죠. 자, 1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항상 우리는 제가 계약은 1월 1일 날 안 적어도 맨날 그렇게 공부해야 돼. 법률행위 성립 당시, 또 계약은 체결 당시 같은 말입니다. 계약은 체결이라 그러고 법률행위는 성립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 1월 1일 날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허가를 안 받으면 이 토지거래는 무효가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근데 건물은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그럼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았어요. 그럼 무효죠. 그럼 땅은 무효계약이 됐죠. 건물은 안 받아도 되는 건물은 유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부는 무효고 일부는 유효잖아. 우리 민법 무슨 무효 원칙이라고 그래서 전부 무효 원칙이니까 땅하고 건물 전부 무효가 됩니다.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이겁니다. 땅도 무효, 건물도 무효.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땅이 없어도 이게 없어도 건물만이라도 요것만이라도 계약했으리라고 자 의혹이 된다면 건물만 해도는 유효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건물만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이 원칙은 전부 무효,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편 넘겨보세요. 그럼 밑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양거리 일부 무효의 예외에서 그 판례 보세요. 판례. 자, 밑에 판례 한번 읽어보죠.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외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규제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꾸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에 매매한 경우, 자, 그러면 전부 무효 원칙이죠.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전부 무효 원칙이야. 땅도 무효, 건물도 무효인데, 자, 예외입니다.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으리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있는 게 한해서는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 있기 전에 건물만은 유효하죠. 건물만의 소유권이 넘기를
명할 수가 있다. 이게 예외라는 거죠. 건물만 매매했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건물만 이전넘게 할 수가 있다. 자, 3번 내려옵니다. 확정적 무효 원칙, 유동적 무효 예외. 확정적 무효 원칙, 유동적 무효 예외입니다. 유동적은 처음 한자입니다.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유동적 같은 말,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적, 불확정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예입니다. 자, 양걸 1번에 확정적 무효 원칙. 확정적 무효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부정되는 것을 확정적 무효 원칙이죠. 자, 줄거세요. 따라서 확정적 무효인 범죄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100% 확실한 무효니까 아무리 추인해도 무효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추인이라는 개념은 추후에 유효라고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그래요. 확정적 무효는 확실하게 100% 무효니까 아무리 유효라고 인정해도 유효가 될 수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다.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자, 양을 2번 반대 유동적 무효 또는 불확정적 무효. 이거는 추인이 가능해요. 자, 줄을 나가죠. 법률행위가 현재는 무효이나 현재 1월 1일이라는 무효는 나중에 추인이나 허가 등에 의해서 법률행위 당시로 1월 1일 당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줄거세요. 무권 대리 계약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토지 매매 계약이 바로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내오셔야 됩니다. 자, 유동적 무효 2개. 우리 대리에서 전문적으로 배웠던 무권 대리 계약입니다. 무권 대리 계약이 유동적 무효입니다. 아직은 무효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다음 조금 전에 봤지만 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우리 쉽게 그린벨트라고 그러죠.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 밑에. 자, 양가로 3번 이제 토지 거래 허가 제를 구역으로 바꾸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먼저 잠깐 설명을 하고 교과서 읽어 나가봅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이제 자,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 배워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조금 저기 시간표 있죠, 그죠? 6일 날은 이제 책이 내일 모레쯤 나옵니다. 중개사법. 내일 또 말씀드릴게. 7일 화요일 날은 공법. 수요일 날은 이제 학개론. 금요일 날이 민법. 10일 날이, 토요일 날이 공시법. 금요일 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 주까지는 일단 오늘 민법. 자, 내일도 민법입니다.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월 1일 수요일이잖아요. 학개론.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이 원래 민법이죠. 민법. 자, 금요일 날은 수업을 하면 공시법이고 아니면 좀 쉽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내일은 민법책 가져오세요. 네. 자, 내일 되면 이제 우리 총칙 다 마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갑니다.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는 우리 국토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다 지금 풀라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부동산까지 하락하니까 이게 이제 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자, 시군구청장 허가받아야 돼. 여기서 조심할 갑과 을이 자, 이 유상계약입니다. 유상 계약했을 때 자, 쉽게 유상 매매 유상으로 지상권 설정입니다.
유상일 때만 매매 최단고 설정 했을 때는 자 관할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 자 시군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돼. 첫째 이제 허가 받기 전까지 구청장의 허가 받기 전까지는 아직은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야. 아직은 무효. 유동적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적 무효입니다. 아직은 무효니까 이 땅을 만약에 1억에 매매했다. 그 매도인은 권리 의무 발생 안 하죠? 매수인도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한단 말이에요. 매도인은 소유권이 전해줄 의무 없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없다 이거죠. 아직 무효니까 자, 그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직까지 매도인은 소유권이 전해줄 의무 없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니까 의무를 이행 안 해도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이 없다. 아직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부 시간을 배웠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아직. 허가전. 다음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자 이게 이제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1월 1일 날 계약했어요. 허가를 한 1월 20일 날 허가를 받아서 딱 허가 받으면 소급합니다. 소급해서 1월 1일로 소급해서 소급적으로 유효가 된다. 여기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요거는 인가의 성격입니다. 왜? 아까 무권대리에서 추인하고 똑같죠. 추인. 자, 인가란 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해줘요. 이걸 인가라 그래. 소급적 유효가 됩니다. 소급적 유효가 되면 이제 답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어른 대금 지급해야죠. 이게 동시 이행이 되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허가 전까지는 아직은 무효. 허가 받으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는 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잠시 보죠. 교과서. 자, 3번 중요 표시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차주 나와요. 자, 방금 유동적 무효 읽어보죠. 동그라미 1.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우리 중개사법에서 배워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은 자 줄거세요. 허가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자 그러나 나중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주거 소급이 포인트야. 소급하여 유효가 되므로 다시 두 번 계약 체결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미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두 번 다시 계약 체결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나 예외가 나와. 앞에 조심할게. 자, 토지거래 거기서 자,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 되지만 언제 확실하게 무효가 되느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확실하게 무효되거나 또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이렇게 구해야 돼. 확실하게 유효가 되는 이렇게 나눕니다. 자, 확정적 무효 이게 한 7개 정도 되는데 확정적 무효 합니다. 그게 동그라미 이번에 그러나 자, 처음부터 동그라미 치세요.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허가를 안 받는 걸로 배제하거나 잠수타는 걸 잠탈이라 그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때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확정적 무효는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안 받는 걸로 배제하거나 잠탈의 경우는 확실한 무효니까 유효가 될 여지는 없다. 자, 방금 2번 갑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아직은 무효입니다. 무효. 자, 동그라미 1번 갑니다.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직 효력이 없어요.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쭉 나간다. 권리의 이전이나 또는 뭐 설정 앞에 지상권 작업, 지상권 설정에 관한 어떤 내용의 권리 이행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무효니까. 따라서 상대방은 자 쭉 나간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래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왜?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바로 옆에 기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실제 바로 옆에 기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계약의 경우 허가 받기 전에는 아직 유동적 무효야. 무효니까 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 등 경우 불이행을 이유로, 불이행해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정확해요. 오른쪽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또 2번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조건으로도 아직 무효니까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다. 왜? 무효니까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무효니까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무효니까 매도인은 매매대금 지급이 없음을 이유로 매수인의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하거나 동시에 항변할 수가 없다. 무효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자, 갑과 을이 1월 1일 날 이 땅을 1억에 자 매매 계약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유효가 되려면 관할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안동시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 이 허가는 공동 신청해야 됩니다. 이 허가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갑과 을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하러 가야 돼요. 공동으로. 근데 이게 지금 무효니까 을이 야 공동으로 신청하러 가자. 그러니까 갑이 뭘 말이야. 너는 아직 나한테 자 중도금 잔금 안 줬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거 의무가 없잖아요. 거꾸로 을도 자 갑이 야 허가 신청하러 가자. 그러니까 갑이 너가 이거 안 주니까 못 가겠다 못하지만 또 을도 너가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주니까 나도 못 가겠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왜 이게 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허가 신청할 의무 이게 선이행이야. 먼저 이행 허가 신청 협력 의무. 1월 20일 날 선이행했어요. 근데 허가를 받았어. 1월 날 30일 날 허가를 받았다. 허가 받으면 유효가 됐죠. 그러면 을은 대금 지급하고 갑은 소유권 이전해야죠. 근데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선이행이고 이 계약 이행은 후이행 관계입니다. 선후 관계지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방가는 3번 갑니다. 협력 의무 이행 청구는 가능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줄거세요. 양 당사자 갑과 을은 서로 토지 거래에 허가를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 협력 의무 있어요. 자, 을이 갑보고 야 허가 신청하러 가자. 그러니까 갑이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러면 소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1번 얘기야. 협력 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서로서 구할 수가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나 조심하세요. 그러나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매매에서 주된 채무는 뭐야?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이게 주된 채무야. 주된 채무. 이거는 관할관청에 허가 신청이면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부수적 의무죠. 부수적 채무입니다. 이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해도 해제는 못합니다. 이 주된 의무는 아직 발생 안 했잖아요. 이건 부수적 의무니까 이걸 이행 안 해도 계약 해제는 못합니다. 자, 그러나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므로 같은 말은 부수적 채무이므로 협력 의무 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자, 방가로 5번 중요 표시해야 될 계약금. 이 계약금은 자주 나옵니다. 자, 계약금. 여기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민법이 이제 어려운 게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인간 살아가는 게 민법이다.
자, 허가구역에서는 아직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니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없다. 매수인은 대금 1억 지급 의무 없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줄 수 있습니다. 자, 계약금을 한 1,000만 원 줬다고 하죠. 계약금을 우리 뭘로 추정하죠? 해약금 추정이잖아. 해약금 추정. 쉽게 해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준 돈으로 추정하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자, 계약금을 준 사람은 요거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2배 주고 해제할 수 있어요. 자,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 동그라미 1번 계약금 1번 먼저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당사자는 서로 협력 공동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직 계약금이나 충도금에 대해 아직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라주고 줄으세요.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그래야만이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게 확실하게 유효가 될지 확실하게 무효가 될지 모르니까 아직은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다음 동그라미 2번. 2번에서 두 번째 줄거세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은 이행 착수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금을 해지할 수는 있다. 워낙 자주 나와요. 자, 요 토지 거래 허가 신청에서 관할관청에서 허가가 떨어졌어요. 허가는 아직 이행 착수가 아니잖아. 허가가 떨어지더라도 아직 의리갑에게 계약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충도금 전까지는 갑이 계약금 2배 주고 해지할 수 있다. 자주 나오죠. 자, 그 다음 6번 애우러 갑시다.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 3개. 외우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유효가 되는 경우 3가지. 확정적 유효가 1번 허가를 받으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으면 소급에서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심표. 자, 여기가 허가구역이었는데 이게 허가구역을 해제했어요. 허가구역이 아닌 걸로 됐잖아요. 아닌 거니까 허가만 되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죠. 다음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정기간을 정합니다. 자, 지정기간은 5년 내야 5년 지정했어요. 5년. 근데 지정기간이 경과했어요. 5년 경과했는데 재지정 안 한 경우죠. 다시 지정 안 하면 확실한 유효입니다. 3개 기억해야 됩니다. 1. 허가받으면 소급에서 확정적 유효고 2.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또는 다음에 3번 적어. 3번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 3가지는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확정적 유효가 되면 서로 계약 이행해야죠. 자, 3가지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뭐든 거죠? 확정적 유효 3가지는 갑과는 계약을 이행해야죠. 첫째, 자, 관할관청으로 허가받은 경우. 두 번째는 자,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세 번째는 지정기간이 경과했는데 재지정 안 한 경우. 이 3가지는 확정적 유효가 되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옆에 적으세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
부당이다. 반환 청구 발생한다. 자, 하나씩 애워갑니다. 일단 지금은 줄만 그어놓고 차후에 애우면 돼. 1번 허가권자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실한 무효입니다. 자, 관할관청에 가서 허가 좀 내달라 그러는데 불허가다 라고 있으면 확정적 무효입니다. 다음 2번 쌍방이 포인트입니다. 쌍방. 답을 두 사람 다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갑도 허가 신청하지 말자, 을도 좋다 하지 말자, 둘이 쌍방이 허가 신청 않기로 명백히 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쌍방이 포인트야. 일방이 아닙니다. 쌍방. 다음 동그라미 3번 토지 거래가 계약 당사자의 줄거보죠. 표시와 불일치한 의사 가리고 3개. 비진이 표시가 107조 비진이 표시, 108조 허위 표시 또는 109조 착오 또는 110조 사기 강박과 같은 하자 있는 의사 표시로 이루어지면, 자, 이게 유무지치죠. 107조 비진이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109조 사고 유효, 무효, 취소. 그래서 애워달라는 거야. 유무지치되면 이게 이제 무효, 취소되면 그러면 확정적 무효 주장합니다. 자, 그럼 읽어보죠. 이런 경우 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이 사유를 주장하여, 자, 유무지치를 주장하여 거래 허가 신청 협력에 대한 거절 의사를 일방적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확정적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허가 절차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107, 108, 109, 110조 주장해서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 있다. 다음 4번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다음 시간 배우겠네. 정지조건부 계약이 있는 경우 그 정지조건이 토지거래가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됐어. 정지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확정적 무효가 돼요. 이거는 다음 내일 정도 돼야 이해됩니다. 내일 이거 조금 배워.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계약 확정적 무효가 되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거래계약에 확정적 무효가 되면 줄거세요. 귀책 사유 잘못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워낙 자주 나옵니다. 확정적 무효가 된 데 대해서 자기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자, 거기 하나 더 적으세요. 5번 밑에 동그라미 6번 적으세요. 동그라미 6번 적어서 불러드릴게요. 동그라미 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는 절대적 무효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는 절대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그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도 확정적,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무효의 종류 배웠어요. 자, 이제는 무효를 유효로 재생하는 법, 중고타이어 재생합니다. 무효인데 이걸 재생해서 유효로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무효행위를 유효로 전환합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이거는 해석에서 해석으로 유효로 전환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두 번째는 추인에서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어요.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유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행위 전환 해석이고
추인, 요거는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로 유효로 만드는 거죠. 재생 타이어입니다. 자,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전환하겠다는 의사, 전환 의사가 있어야 돼요. 자, 말이 좀 어려워요. 법조문 보세요. 법조문 138조 잘 보세요. 무효행위의 전환.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그 무효인 법률 A라고 하세요. 무효인 A 법률행위가 다른 B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A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B 행위하는 의혹에 줄과 의혹에 쓰려고 인정될 때 이게 전환 의사입니다. 전환 의사가 인정될 때는 다른 B 행위로서 효력이 생긴다. 자,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원래 총칙은, 민법 총칙은 신분행위는 적용이 안 돼요, 원래. 총칙은 신분행위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무효행위 전환, 요거는 신분행위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보죠. 그 예외, 줄 그어놓고요. 1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타인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나 줄거세요. 입양 의사가 인정된다면, 입양하겠다는 전환 의사가 인정된다면 입양 신고로서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무효행위의 전환의 대표입니다. 자, 보세요. 자, 갑남과 자, 을여가 자, 혼인했는데 한 2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길거리 가다 보니까 버려진 기아를 발견했어요. 기아. 야구 잘하는 기아가 아니고 버려진 애입니다. 기아는 내가 말똥말똥해. 보니까 너무 이뻐요. 데려와서 이제 친생자 신고를 합니다. 자, 친생자라는 것은 자기가 놓은 친구의 진짜 자식으로 친생자 신고를 합니다. 근데 쉽게 해서 갑은 A형입니다. 을도 A형이에요. 얘는 B형입니다. 말 됩니까? 말 안 되죠, 그죠? 친생자 신고는 자기들이 놓은 자식이 아니잖아. 이건 무효입니다. 자, A 법률행위는 무효죠. 그랬을 때 이 당사자가 갑과 을이 자, 최소한도 입양의 비행위, 입양의 의사가 있었다면 자, 이 호적에는 친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겠죠. 등록부 친생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고치지 않고 입양으로서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 입양으로서 효력 인정하는 걸 무효행위의 전환 그래요. 그러면 이 B는 자식 B는 자식 A는 이 아버지 어머니를 자, 친아버지 어머니를 알겠어요? 양봉을 알겠어요. 호적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양으로 되어 있잖아. 아니죠. 친생자라고 되어 있잖아. 친아버지 어머니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A 행위는 무효지만 자, 전환하겠다는 이 B 행위로서 유효로 인정해 주는 것을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해석으로 전환합니다. 거기에 양거리 보면 요건에서 자, 동그라미 3번을 기해요. 동그라미 3번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쉽게 A 행위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B 행위를 의혹에서는 가정적 의사,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가상적 의사. 그러니까 입양으로 인정하려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무효행위의 전환 요건을 갖추면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되는 다른 법률 B 행위, 입양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1번은 중요 표시합니다. 이건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우리 104조가 뭐죠? 104조 불공정행위 배웠죠? 여기서 배운 거야. 자, 판례 간다. 저랑 거 보죠. 1번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이 너무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104조가 정한 줄거세요. 불공정 법률행위로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는 적용될 수가 있다. 짧게 104조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된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불공정행위도 무효행위 전환으로 유효가 적용될 수 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고요. 다음 페이지 4번. 무효행위의 추이. 네, 이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